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전력 퓨즈는 단락 전류의 차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할게요. 22번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그 값이 1 이상인 건 부등률.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각의 수용 설비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값은 1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등률은 1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값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은 지락이 발생됐을 때 기기를 보호하는 개전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선 보호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전 방식이 아닌 건 1번이 되겠고요.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는 고저차가 없으며 경간 A, B 사이, B, C 사이의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각각 12cm이다. 이도가 뭐예요? 처짐 정도죠. 이 정도가 12cm란 얘기입니다. 지지점에서 전선이 떨어져 전선의 이도가 D로 되었다. 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점이 떨어져서 이만큼 처짐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이도가 D로 되었다면 D의 길이는 몇 cm인가? 요거는 요 이도의 요 중간이니까 이도의 2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cm 2배 하면 24cm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송전선로의 고장전류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영상분이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일선 지락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인 경우에 몇 배인가? 단, 송전전력, 부하용률, 송전거리, 성간전압 및 전력 손실은 같다. 자, 우리 삼상 전력 어떻게 구하죠? 전력, 삼상 전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그럼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거 삼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단상이면 어떻게 계산하지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지요. 전류가 단상 여기 I2로 정리하면 V 코사인 세타분의 P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뭐 전력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요 전력은 동일한 크기니까 요렇게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단상 2선식인 경우에 몇 배인가? 뭐가? 삼상 3선식인 경우에. 그러면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식이 요렇게 되는데 요거 뭐랑 똑같아요?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류와 같지요. 그래서 삼상 3선식일 때의 전류는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류의 루트 3분의 1배다.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로의 회전수와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은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3번, 4번은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과 관련이 있겠죠.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전력 개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GCB 가스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용 가스는 SF6 가스, 요게 육불화학이라고 해서 SF6 가스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암기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 860kcal/kg에 석탄이 60톤 사용된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 자,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물어보는 문제네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요렇게 구합니다. 요게 이제 발열량, 요게 석탄, 그러니까 연료 소비량. 여기서는 석탄이죠, 그죠? 연료에 소비되는 양.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전기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860 곱하기 발전기 출력 4만 kWh, 즉 킬로 단위예요, 그죠? 그리고 발열량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 단위입니다. 얘도 킬로가 단위예요. 그래서 860, 요게 이제 발열량이 되고요. 석탄은 톤 단위네요, 톤 단위. 60톤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용하면 10의 3승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60톤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10의 3승이 여기 계산에 포함된 거예요. 요거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 단위의 효율이 나오겠죠.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효율은 66.67, 약 66.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화력발전 열 효율, 요거 공식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교류 송전 방식보다 안정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보다 안정도 면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단락전류 제한이죠. 요거 암기예요.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부하역률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인가?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력 손실과 역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냐,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전력 손실은 요렇게 계산합니다. 3 전류의 제곱의 저항. 요 전류는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삼상에서는 요렇게 계산하죠.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전류값은 요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곱 요렇게 적용하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 돼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은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역률이 1이다 그러면 그냥 이 제곱에 전력의 제곱의 저항, 요게 이제 전력 손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것과 역률이 존재하는 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PL1으로 둘게요. 요값은 뭐예요? 요값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역률이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질 때의 전력 손실은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의 몇 배냐?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33번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이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제열기는 증기를 가열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하여 전압을 2배 승합하면, 그러니까 전압을 2배 올린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 자, 전압을 승합하면 전압 강하,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떨어지는 전압은 2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예, 그러면 4번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하고 전압 손실율은 4분의 1배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5번 수전단 전압이 6600V이고 역률이 0.8인 1000kW의 부하가 있을 때 전압 강화를 500V 이하로 하기 위한 일선당 저항은 몇 옴인가? 단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자, 문제에서 전압 강화를 주고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전압 강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압 강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선로의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했죠? 그럼 얘 무시. 그러면 공식은 전압 분의 전력 곱하기 저항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저항이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V분의 P는 넘어가야 되겠죠. 분수는 넘어가면 RA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 500V 곱하기 전력 1000kW 줬네요. 1000kW. 그 기본 단위 와트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했고요. 요것 분의 전압, 수전단 전압 6600V 하면 이때 저항값은 3.3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 요 잘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 총 낙차가 300m, 사용 수량이 20m 세제곱퍼세크인 수력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은 각각 90%, 98%라 하고 손실 낙차는 총 낙차의 6%라고 한다. 이 문제 수력 발전소에서 출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력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9.8 곱하기 요게 사용 수량, 요게 H가 유효 낙차예요. 근데 문제에서 총 낙차 줬고요. 요 총 낙차에 손실 낙차 줬습니다. 근데 여기 적용되는 것은 유효 낙차예요. 그죠? 자, 그러면 총 낙차가 300m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실 낙차가 이 총 낙차의 6%래요. 6%. 그러면 여기 적용되는 유효 낙차는 얼마일까요? 300에다가 요 300의 6%를 뺀 값이 되겠죠. 요게 이제 유효 낙차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 낙차는 요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282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량은 문제에서 줬고요. 자, 수차 효율, 여기 수차 및 발전기니까 얘가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 가지고 공식에다 적용하면 9.8 곱하기 유량 20m 세제곱퍼세크, 그 다음에 유효 낙차 282m, 그 다음에 효율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의 출력은 48,750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낙차는 유효 낙차라는 거, 예, 요거 기억해 두신 다음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전기는? 자, 계전기는 이렇게 정한시, 반한시, 순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정한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계전기 하는 역할이 이런 거죠. 여기 CT가 있고요. CT에 계전기 예를 들어서 OCR 이게 뭐죠? 오버 카런트 릴레이 해서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예, 요 계전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해서 이게 과전류다 하면 차단기로 신호를 보내요. 차단기 트릭 코일로 신호를 보내서 차단기에서 이거 과전류구나 해서 선로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기계 장치들을 보호해 줍니다. 계전기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정한시 계전기는 뭐냐면 정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즉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그러면 3A를 과전류 값으로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A 넘는 전류가 흐르면 이게 과전류구나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여기서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신호를 보낼 때 정한시는 요 3A가 넘고 나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신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0.5초 이렇게 정해 놓으면 3A가 넘고 정해진 시간 0.5초 후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계정기가 정한시 계정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한시 계정기 뭐냐면, 전류, 동작 전류 값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반비례하여 짧게 되는 계정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흐르는 전류, 감지되는 전류 값에 반비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A 할 때 0.5초, 예를 들어서 여기 4A가 흐르잖아요. 4A를 감지했어요. 그럼 이때는 0.5초보다 더 짧은 0.3초, 이런 식으로. 만약에 5A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 0.3초보다 더 짧은 0.1초,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 값에 반비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반한시 계정기고, 또 순한시 계정기는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여기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3A로 요 계정기를 설정해 놓으면 3A가 넘잖아요. 그럼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신호를 보내서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그런 계정기를 순한시 계정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뭐냐면, 일정 값까지는 정한시 계정기, 즉 예를 들어서 3A에서 4A까지는 0.5초 후에 동작해라, 요렇게 정한시 계정기로 동작하고, 4A가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4.5A가 흐른다 그러면 이때는 0.3초, 5A가 흐른다 0.1초. 그래서 4A까지는 정한시, 4A가 넘어가면 반한시 계정기로 동작하는 게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계정기죠?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정기다 해서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정한시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4kV, 상차각이 35도, 리액턴스가 65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자, 전송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전송 전력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송전전압, 수전전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송전전압은 161kV, 그래서 기본 단위 볼트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154kV, 볼트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 줘서 154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리액턴스 65 곱하기, 여기서 요 델타가 상차각이에요. 그래서 사인 35도.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게 단위가 와트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메가와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면 이때의 전송 전력은 237 메가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답은 4번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 방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방지하고 인덕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변압기의 결선 중에서 1차에 3고조파가 있을 때 2차에 3고조파 전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결선은, 자, 3고조파는 델타 결선일 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순환합니다. 델타 결선일 때. 그래서 델타 결선을 하면은 외부로 3고조파 전압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YY 결선이네요. 그럼 얘는 3고조파 전압은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차에서 3고조파 전압이 2차로 넘어가서 외부로 나가겠네요. 그럼 외부로 나가는 결선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볼까요? 여기서 3구조파 전압이 2차로 갔는데 2차가 델타예요. 그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순환하겠죠. 그래서 얘는 나타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구조파 전압이 순환하기 때문에 여기도 3구조파 전압은 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나타날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니까 3구조파가 외부로 나타날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예, 강의 끝났다고 해서 책 덮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